올리진 않았는데 LNF 같은 경우에 LNBM 일진 머터리얼즈 반도체 한 종목 보유 중이에요. 와, 2년째 보유 중이시라고요? 용인용이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의 등락을 많이 거치셨을 텐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하락할 때는 팔고 싶은 마음도 들 테고 또 오르면 또 오른 대로 아 이제 익절할까 그런 마음도 들 텐데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하락장에 어떻게 버티셨는지 또 올라갈 때 한참 익절이 막 생각이 들 땐 또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다잡을 수 있는지. 이번에 LNF 같은 경우도 손절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장도 불안하고 뭔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막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사실 좀 뉴스가 조용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어떻게 좀 그런 걸 이겨내셨는지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뭐 여러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만든 거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잘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하락장에는 기업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지 상승장에는 실적 전기차 산업의 피크아웃을 찍었는지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유해 나가는 기업은 항상 팔지 않겠다는 판단의 연속을 해야 해서 맞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해요. 너무 공감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을 팔아야 할 때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코프로비엠. 그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렸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저도 오늘 파트장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용인용이님은 어떤 거 물어보셨어요? 성경님 대답하기 전에 일단 용인용이님 거 어떤 거 물어보셨는지 좀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 물어보셨고 어떤 내용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예,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저도 오늘 그 IR 부서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물어보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고 이제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은 IR 담당자님께 어떤 거 물어보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 IR 측에서는 항상 다들 비슷한 거 물어보세요 하고 말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 5회 7월달 모의 투자 대회는 이렇게 우승이 되겠습니다. 주한솔님이 우승을 하셨네요. 전 에코프로비엠도 매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LNF랑 같이 쭉 들고 가려고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DMS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그 양극재 비교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컬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종목 다, 그러니까 이 양극재 섹터 3대장이 물론 LG화학도 이제 큰 양극재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LN에코비 수익 중, 포켓 마이너스 중입니다. 하다 보니 종목이 겹치죠. 좋아 보여서 사게 됐네요. 그 외에 2차 전지 종류를 많이 보유 중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항상 그 다른 거 레포트라도 관심을 두고 보는데 다른 걸 아무리 많이 봐도 아직까지 제 눈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세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뭔가 이슈가 더 많이 나올 만한 섹터고 침투율만 보더라도 아직 몇 프로가 안 되잖아요. 뭐 중국 20%좀 넘겼고 유럽도 20%에 근접하고 미국도 이제 10% 정도인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침투율에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어, 그냥 뭐 악재가 없는지 정도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용이용이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률 OPM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8%, 7, 8% 정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도 남겼었지만은 제가 일반 영상에 올렸었는지 멤버십 영상에 올렸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690억에서 700억 정도 나는 걸로 전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컨센이 697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우드와의 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얘기 안 해주시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인데 레드우드랑 협력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전 700억이 안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800억이 아니라 700억이 안 넣는다. 대신 당기 순이익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생 이익이 발생해서 저희 전환사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생 상품과 연동해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생기고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 생기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는 평가 이익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이고 당기 순이익은 컨센보다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전 들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잘 진행되고 있다. 자기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부러 덫을 치고 떠봤군요. 그리고 주주총회 때 최 대표님이 직간접적으로 생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어떤 얘기죠? 생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레드우드와의 협업이라든가 해외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 생산. 네. 그러니까 해외 생산도 빨리 좀 어떻게 이슈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잠잠해요. 북미 업체와 직납권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항상 잘 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제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최근에 물어보진 않았었네요. 제가 당일날 물어보고 관심을 끊었어요. 별 문제 없다고 하길래 2명 정도 다쳤다 그랬나? 그리고 뭐 별 문제 없다고 하길래 더 관심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네, 화제 건데 어떤 건지 압니다. 저는 오늘 물어봤던 것이 저는 뭐 물어봤었냐면 제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올렸었지만은 저는 현재 LNF의 캐파 수준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답변들이 캐파가 어떤 데는 올 연말이면 9만 톤이다. 어떤 데는 10만 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데는 13만 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들은 답변은 현재 기준에서 10만 톤 캐파이고 올해 연말이 되면은 13만 톤까지 된다. 그리고 2024년 초가 되면은 20만 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3공장 같은 경우에 13만 톤에서 이제 20만 톤 넘어가는 그 7만 톤짜리 공장은 3공장으로 그 굳이 산단에 지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좀 들었고, 아까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영업이익 부분에 관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3주 전부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추정은 하고 있었고, 레드우드, 그 최근에 증권사 보면 이제 레드우드 외에 세 곳이라고 딱 명확하게 찝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곳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는 자동차 OEM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봤었는데 뭐 특별히 별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에 비해서 LNF가 더 올랐었는데 뭐 좀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 키 맞추기 아니겠냐, 그 정도 얘기를 답변을 들었고, 오늘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R 문의 중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맨날 제가 항상 그 처음에 연락을 드릴 때 인사로 안녕하세요, 소액주주 김명관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제 실명을 밝히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대화 마지막 부분에 언젠가부터 이제 그 파트장님께서도 되게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해지셨어요. 옛날에는 좀 약간 틱틱거리시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제가 사실 유튜버를 하고 있다, 강남오리 유튜버라고 혹시 들어보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들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남오리라는 유튜버를.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그 사실 접니다. 되게 재밌는 대화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저 유튜브 하고 있는데 혹시 IR 담당자님 제가 인터뷰도 가능할까요? 이랬더니 싫다고 바로 답변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예, 하늘높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예, 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 IR 담당자랑 통화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이제 뭐 저같이 뭐 유튜버라든가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IR 문의를 해보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 당사자가 직접 통화하면서 들을 때 그 뉘앙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말을 안 해주지만은 딱 직접적으로 얼마 나와요라고 당연히 말해주는 담당자는 없을 거예요. 대신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시는 증권사는 있습니다. 저는 걱정인 게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증권사별로 높습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다행히 평균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어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은 저도 지금 용인용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뭐야, 이게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 697억이었는데 714억으로 지금 올라가져 있네요. 네, 이번에 실적 뜨는 거는 690억에서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기준에.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497억보다는 더 잘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증권사별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관련해서. 그쵸. 그럴 수 있죠. 용이용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 뭐 진짜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시장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LNF 같은 경우에 여기 그 전자공시 났을 때 있어요. 여기 전자공시 중에 언제였지? 레드우드 건 계약이 한번 떴을 때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건가? 이거 같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에너지 솔루션이고.
혹시 그분이 노후원 연구원이 그분인가요? 영업이익 730억 얘기하신 분? 제가 그 보고서 보면서 아, 저거 좀 아닌데.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분인 것 같은데. 730억 영업이익 얘기하신 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 신영증권이에요? 아, 메리츠증권 얼마 불렀지? 제가 지금 바로 딱 찾지는 못하겠는데 LNF가 적어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가가 좀 하락할 것 같은 그 좀 뭔가 추세가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쯤에 레드우드 건에 관련된 얘기를 800원 넘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좀 많이 오바했네요. 그분 메리츠 증권은 많이 오바했네요. 많이 오바했어요. 아무튼 LNF가 그때 레드우드 관련해서 공시를 하나 띄웠던 적이 있는데 어 사실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LNF가 이 공시를 왜 띄웠지? 라고 해서 제가 IR 부서에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레드우드 건에 대해서 어, 뉴스를 띄운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어떤 의심을 하고 이게 좀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뭔가 뉘앙스가 네 말이 틀리진 않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그냥 제 뉘앙스라서 뭐 구체적으로 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주담하고 통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이 회사가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는 아니다. 제가 그래서 용인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건 그냥 제 순전히 희망사항이고 바람입니다. 너무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714억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이것보다 이익 수준이 낮게 공시가 떴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LNF가 해외 투자권이라든가 레드우드 건에 대해서 실적 이후에 공시 이후에 뭔가 이슈를 한번 내주지 않을까? 주가 관리를 위해서 좀 이런 희망사항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주가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회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왠지 LNF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소쿨 레인보우님 안녕하세요. 1000억 이상 예상하신다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요? LNF?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면 실망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다 치고 미국 진출 합작법인 추진은 아시나요? 실적보다 더 중요할 듯 한데요. 그쵸. 사실 그게 훨씬 중요하죠. 지금 하늘 높음님께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LNF가 바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식 담당자가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 파트장님의 성격을 봤을 때 뭐 증권사한테도 뭐 이렇게 특별히 알려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투의 김정환 연구원 보고서가 제일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저도 앞으로 볼 때 한국 투자를 좀 더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인가? 그쵸.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도 밝혔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LNF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목표가랑 이익 추정치 조금 하향했더라고요. 그쵸, 그게 맞죠. 회사에서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났어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730억 영업이익 냈을 때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한테는 700억 미만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증권사에서 730억이 났나요? 어떻게 영업이익 730억을 얘기할 수가 있죠? 라고 물어봤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트장님 말고 그 밑에 계시는 여직원 분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파트장님이 신영증권이랑 지금 얘기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걔들이 막 올렸다고. 그래서 아, 나한테 거짓말 한 건 아니겠구나. 왜냐면 저도 이제 계속 700억, 700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30억? 기분이 좋으면서도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었나? 또 괜히 기대도 하게 되면서 거짓말 막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뭐지 지금 2차 전지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어, 영상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에코프로비엠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저도 아까 기사는 봤는데 에코프로비엠 최대 관련 그 특수 관계인이 에코프로비엠 들고 있는 게 5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뭐 돈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때 이제 이동채 회장이 직접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런 스탠스라든가 또 현재까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 걸 봤을 때 뭐 매각까지 하면서 투자를 이어갈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그렇게 신뢰성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철중 연구원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미래에셋. 그러니까 기존에 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면은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님의 좀 자료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근데 하향이라면 최근 큰 손이 매수 들어오는 것은 공매도 쇼커버링인가요?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 하늘로프님께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잘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야, 용이용이님께서 정말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LN 실적이 안 나오면 에코가 크게 탄력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지금 이제 채팅방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회원분 중에 영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영상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나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본 자료였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이 포스코 케미컬이 주가가 되게 안 가는 거예요. 2021년 이후로 주가가 되게 안 가는 거죠. 반면에 에코프로빔이랑 LNF는 되게 잘 갔죠. 2021년 이후로 봤을 때. 보니까 결국은 실적과 캐파다라는 전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의 그 성장에 있어서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이 앞으로의 캐파 계획과 실적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과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875% 올랐다면 2019년부터 실적은 644%가 늘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만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LNF를 보더라도 LNF는 611%가 올랐다면 주가가 실적은 968%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반면에 포스코 케미컬은 주가가 189% 늘었고 실적은 97%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컬은 성장성이 그만큼 가파르지 않았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만큼 가파르지 않았다. 지금 이제 용희님께서 말씀하신 퓨어하지 않은 점. 얘네는 지금 뭐 물론 퓨어하지 않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그 아래 그 광물 사업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가 물론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이라는 점은 맞지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좀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실적의 성장이 부족했다. 부족했다. 특히 2021년, 2022년 성장이 더 약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포스코 케미컬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게, 양극재의 캐파 증가를 보시면 현재 10만 톤, 34만 톤, 61만 톤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수주 뭐 13조 같은 거 수주 따온 걸 보면은 아 그래, 앞으로는 또 좀 다르게 볼 만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물론 듭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자면, 제가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컬이 있겠죠. 매출은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커요. 영업이익도 제일 큽니다. 그쵸? 근데 양극재 캐파는 LNF가 20만 톤, 에코프로비엠이 28만 톤인데 이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은 22만 톤 정도 보고 있고요. 이게 이 캐파 계획이 시가총액의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실적대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 실적만큼 시가총액 순서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양극재 캐파 계획대로 시가총액이 잡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양극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전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캐파 증설 계획이 잘 되고 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거 신규 수주가 나왔을 때, 제 마지막 부분에 적은 거지만, 신규 수주가 나왔을 때 와 지금 뭐 몇 조짜리 회사인데 몇십 조짜리 수주가 떴어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그 수주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캐파 계획에 그 수주가 포함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LNF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의미신지 알 거예요. 저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7조 수주가 떴을 때 반짝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당연히 그 앞으로 캐파 계획에 있어서 그 캐파 계획을 끌고 나가려면은 7조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넣었던 거고, 이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 7조 그리고 미국 BBB 법안, 이 정도 보시면 현재 LNF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돈 없다면 매각 찌라시 있는데 역정보 가능성, 양극재 회사를 같은 자지, 포스코케미컬 같이 돈줄이 빵빵. 근데 포스코 케미컬이 참 그래도 그 그룹사가 워낙 빠방해서, 그쵸? LNF도 사실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LNF도 돈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네. 거의 뭐 이제 부채 비율 100%에 근접하게 됐는데,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케미컬은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훨씬 크죠. LNF의 2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LNF랑 거의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은 포케 자체로도 자산도 크지만은 그 모회사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지원 여력이 충분하죠.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포스코 케미컬은 GM이랑 수주 받아서 직납하는데 올해 주총 때 하반기에 최대표가 해외 직간접적으로 생산 직납권 언제 발표하나.
테슬라냐 포드냐 하니까 조만간 관련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던데요. 파트장님이. 음, 오호,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저번에 아마 이 영상이었을 거예요. 어, 제가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주총. 그 하반기 발표는 항상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엔 저는 이제 상반기에 당연히 할 줄 알았었거든요. 아마 그 질문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였었는데, 이거. 최수환 대표님이, 그때는 상반기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기다리고 있죠, 다들. LNF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 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아무튼 이게 이제 올해 초에 2022년 초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6개월 전에. 아, 6개월 전 맞나? 4개월 전인가? 아, 저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녹음도 하셨어요? 그럼 저 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였던 거예요? 오, 저게 그러면 애초에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였던 거구나. 그렇군요. 아무튼 보면 계속 그 제가 현재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레드우드라든가 해외 투자권에 대해서 규모가 얼만큼 커질지, 규모가 얼만큼 잡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제가 스스로 계산해서 목표 주가로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되게 좀 규모와 좀 그 숫자로서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공시가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하반기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죠. 음. 이제 항상 물어보면 항상 뭐 잘 돼가고 있어요. 얘기는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더 얘기가 없으니까 항상 답답했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죠. 진짜 다 그것만 기다리고 계실걸요? 아마 LN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그 내용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하반기에 대체 언제 뜨냐, 언제 뜨냐. 그거 뜨면은 뭐 잘 갈 것 같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그 최소한 대표님 직접 인터뷰하셨던데 이거. 레드우드 관련해서 기사 나오는 건 LNF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네요. 아, 용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 음. LG에 입사한 최수환 대표는 LG. 그러니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이제 LNF와 LG와의 그런 협력 그리고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의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수환 대표가 LG에 입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들. 이런 게 계속 별거 아닌 기사지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된달까?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의 비중을 몇 프로로 보고 있냐? 뭐 어떤 데서는 50%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30%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40%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 LNF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40% 정도가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찔끔찔끔 가는 건가? LG랑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서요? 상당히 인상이 좋으시죠?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그 고용 인원을 보면은 2, 3년 전에 5, 6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에 1000명, 올해는 1500명. 3공장이 준공되면 이게 그거겠죠? 그 뭐냐? 그거. 아까 7만 톤짜리 캐파 7만 톤짜리 3공장이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5, 600명이 필요할 것이다. 아, 예. 재훈님 안녕하세요. 재훈님. 반갑습니다. 2025년에는 2,500명에서 3,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단순히 드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은 듣고 홀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2000 3공장이 준공되면 5,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00명이라고 잡아볼게요. 600명. 근데 3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7만 톤짜리 캐파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2024년이고 이게 2024년 초라고 알고 있어요. 초. 그러면 2025년쯤에는 2,500에서 3,000명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죠. 1,500에서 이게 지금 2,100명 정도인데 이게 총 캐파가 몇이죠? 20만 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025년에 또 500명 정도가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5, 6만 톤 정도의 캐파는 캐파 증설이 있을란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저만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쵸? 말 되지 않나요? 상공장이 준공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2, 3년 전에 5, 600명, 지난해에 1,000명, 1,500명, 올해에 그리고 3공장이 준공되면 추가로 5, 60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7만 토짜리 캐파가 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600명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게 2024년 초란 말이죠. 그리고 2025년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적게는 400명에서 900명 추가인데 그러면은 최소 7만 톤 증설 계획 그러면은 27만 톤 2025년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보면서 또 자사주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자사주 이번에 판 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사주 매각도 있을 테죠. 근데 유상증자를 해도 결국 기업 가치가 희석되는 건 마찬가지고 전환사채로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차라리 자사주 매각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권순우 기자님이 간단명료하게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제가 그거는 못 봤네요. 음, 찾아볼까요? 어, 제 영상 뜹니다. 제 영상. 제 영상이 먼저 보이네. 여기 건희허니님도 되게 영상 많이 올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LM. 아, 이거 보려던 게 아니라. 아, 3프로 TV에. 저 봤을 것 같아요. 저 봤던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용희님? 일단 지금 영상을 바로 보지는 못하고 좋아요 눌러놓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눌러놨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래서 또 자사주를 팔기보다는 제가 뭐 희망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GS라든가 LG라든가 좀 이런 데서 좀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제가 허황된 희망사항이니까 듣고 올리시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네. 근데 지금 세로닉스가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LMF에 대한 지분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프로죠? 한 20% 되던가? 네, 23%. 자사주 7%. 그러니까 다 했을 때 30%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지분을 더 파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무리가 좀 있고, 네, 맞죠. 말씀하신 대로 조인트 벤처나 뭐 사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채 발행. 그 정도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네. 전환사채, 메자닌. 여러분 전환사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증을 또 한다. 뭐 또 할 수도 있죠. 한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니까 유증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LNF 지금 유증도 아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지분이 얼마 없어요. 세로닉스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테슬라가 삼자 배당 해주면 진짜 좋긴 하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자사주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좀 받아보지. 테슬라나 이런 데서. 왜 못해? 왜? 할 수 있어. 여기 그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최소한 대표님 인터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NF는 복지가 좋기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구에서 되게 인정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 LNF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구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인가 보다.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그쵸, 힘들다고 하죠. 저도 그 이제 LNF 직원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LNF 직원들 단톡방이 있길래 거기에 한번 쓱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복지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던데. 근데 여기 근데 기사에서 보면은 역시 그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하니까 복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가족들의 직원의 행복을 추구한다. LAF는 하늘이 스스로 돕겠지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방금 이제 쓱 읽어봤는데 저는 이 부분 딱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부분. LNF의 직원들은 대부분 대구 지역 인력이다. 월등한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LNF의 고용 인원은 3년 전 5, 600명, 지난해에 1,000명 넘겼고 올해는 1,5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3공장이 준공되면 추가로 5, 6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요, 아까. 물론 당연히 이거 이상 가야죠. 이거 이상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케미컬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5년에 더 많은 캐파를 계획하고 있는데 LNF가 만약에 캐파 계획이 뒤처진다? 좀 처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주가 멀티플도 어, 높게 받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더 많은 캐파 계획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캐파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레드우드 그리고 해외 투자, 직간접,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외 투자에 대한 좀 그림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도 LNF 괜찮네 인정해주고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LNF 같은 경우에 PER이 60배에서 90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PER 봐보세요. LNF 얼마 안 됩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더 높은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희한테. 아, 네, 용인님 말씀하세요. 저 직통 번호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용인님 그 여직원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직원분은 어 뭐지? 그러니까 파트장님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파트장님 눈치도 많이 보면서 좀 말을 해주시긴 하는데 사실 그 여직원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22년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네, 소심하시긴 하죠. 근데 저는 되게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막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뭐랄까 제가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 했더니 막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번호 같은 거. 근데 그 뭐냐 제가 2022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오히려 파트장님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었고 오히려 여직원분이 뉘앙스를 살짝 풍겨주셨었어요 저한테. 이번에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 좀 뉘앙스를 풍겨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약간 사인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직원분이랑 통하는 것도 가끔씩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아, 무조건이요? 아, 무조건 그러시는구나. 전 그리고 파트장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좀 불확실했던 것들을 여직원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 정도 말씀해 주시던데, 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랑 좀 얘기가 다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나름대로 덫을 깔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끌어내려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통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랜덤하게 누가 걸리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통화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여직원분 처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물어봤을 때는 주식 들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주식 들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그 오늘 용희님이 얘기를 풍성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유 없이 앞으로 큰 손들이 계속 매수 들어오면 그 속에 답이 있을 듯 합니다. 뭐 외국계 계좌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외국 계좌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DB하이텍 물론 이제 현재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 여기 계좌 뜨잖아요. 거래원 정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을 쓰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 계좌별로 해서 얼만큼 거래가 됐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 JP모건이었나? 아니면 다른 외국계 증권 계좌가 갑자기 계속 보이길래 그 계좌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 계좌에서 갑자기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찰나에 특정 계좌에서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를 해오던 계좌가 막 매도를 하기 시작하길래 저도 같이 덩달아서 비중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급이 이 주가를 계속 올렸다. 그리고 특정 계좌가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럴 때는 전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사실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만의 기준에 있어서 어,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자기 생각도 같이 바뀌게 되면은 음, 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뭐 후회할 만한 어,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모건 형제가 쌍매수 들어오면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JP 모건, JP 모건. 오늘은 전 사실 수급을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많이 사고 있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떨까? 에코프로비엠도 6월 22일 리포시 12월 22일 목표 주가가 32만 원입니다. 오, 지금 LF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님? 야, 이렇게 외국계 레포트까지 챙겨가면서 보시는 분은 제가 라이브 하면서 처음 봅니다. 되게 그만큼 꼼꼼하게 데이터를 검토하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아까 메리츠 증권이 5월 달에 메리츠 증권 5월 달에 나온 거였네요. 보니까 43만 원. 이거 말씀하신 거였죠. LNF. 지금 미래에셋에서 미래에셋에서 5월 16일 날 이후로 레포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그쵸? 되게 이제 미래에셋 사이트 같은 경우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그래요? 1분기 실적 제일 정확하게 맞췄어요? 음. 근데 뭐 매번 또 잘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쵸?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텐데 사실 뭐 이제 용인용인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사실.
아, 살 많이 찌셨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어디 동영상 같은 걸로 나오는 게 있나요? 김철중 의원님? 그쵸. 허. 아, 많이 찌긴 했네요, 진짜. 아, 영상 틀어보고 싶다, 이거. 네, 영상 틀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에서 9% 정도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매출이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영업이익률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아, 이건 아니구나. 왜냐면 이제 니켈이라든가 뭐 니켈 이런 게 광물값이 떨어지면은 판매 단가가 줄어들 테고 대신 영업이익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3분기,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가 내려가니까.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판매 단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고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량과 연동되지 판매 단가와 연동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률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음, 음. 또 LNF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는 이익률은 그래도 꽤 안정적이었다 그동안.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이게 아니었는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네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잠들기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어, 어떤 종목이 잘 갈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설문은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시청자와 여러분과의 뭔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지금 5회까지 지금 이제 5회 대회까지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6회부터는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로 해서 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카톡방에서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제 유튜브 영상 사람들의 좀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이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댓글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아마 한두 시 전에는 올리고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슬슬 종료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라이브를 10시 반까지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인용인님 진짜 아까 주담 통화 내용이라든가 또 LMF에 대한 의견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뭐 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용인님이랑 같이 대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용인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들어와 주세요. 아, 예, 성경님. 야, 근데 정말 2년 동안 보유하셨다라는 점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LF 차트 한번 봐볼까요? 2년 차트? 야, 이거 진짜 2년 동안 들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목표 주가를 1년 정도로 잡고 목표 주가를 세우고 주식을 거래를 하는 편이거든요. 1년 정도를. 근데 저 한 여기 2020년부터만 보더라도 이때 엄청 힘드셨을 것이고 이때도 힘드셨을 거고.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되게. 네. 이럴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횡보할 때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 10만 원대쯤 가면은 야, PER이 지금 얼만데 LF를 왜 들고 있어? 빨리 팔아. 너무 고퍼야, 고퍼. LFP, 그러네요. 제가 사실 LFP 이슈가 좀 본격화될 때, 저도 그때는 NCM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만 않았어요. 저도.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LFP가 더 중국 애들이 물량으로 밀면은 NCM이 뭐 힘을 쓸 수가 있나? 그리고 NCM은 LFP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사실 2달도 들고 있기 힘들죠.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렇게 멘탈을 붙잡고 쭉 들고 가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까 이거 매각설 얘기 이 기사를 아마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용인용인이 거의 매달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달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보유하면서 오셨다. 사실 매일매일이 힘들죠. 주식 하락하고 있을 시기면은 네, 그런 시기에도 어쨌거나 LMF의 비전을 보면서 보유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레포트 챙겨보시는 거나 아니면 IR 주담 통화하시는 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기사 보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기사 보면서 어, 저는 일단 이런 기사 나오면은 그 회사 측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저는 어떤 제 생각을 생각하기 전에는 일단 선제적으로 회사 측에서 말하는 입장을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 그 회사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믿어주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의심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굳이 매각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좀 일단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확신했군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용인용인님을 알게 돼서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유튜브 중에, 맞아요. 저도 이분 걸로 공부 많이 했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양극재 관련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엔지니어 TV에서. 요새 군기가 빠졌다기보다는 장이 좀 힘들기도 했고,
LF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뉴스가 안 나와서 아마 용희님께서도 좀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LF가 잠잠했죠, 사실 요새. 막 다른 애들은 막 이슈가 나오는데 LF는 조용했습니다. 아주.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을 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럽다. 네.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은. 저는 항상 이제 투자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어, 좀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강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서. 원래 집은 경기도 구리시고, 현재는 강서에 살고 있습니다. 음. 그, 기회가 되신다면은, 아, 경기 남부에 계세요? 아,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제 채널에 이제 주식 인터뷰 같은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인터뷰 같은 거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주시면 제가 제 연락처랑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성경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늘 높은님 또 감사하고, 아까 영웅님, 그리고 재훈님, 그리고 스쿨 레인보우님, 최종남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채팅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즐거운 밤 보내세요. 아시겠죠?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